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결심은 확고해. 모두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해야겠어. 누구도 내 결심을 바꾸지 못해. 강민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민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5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아내 이지연과 함께 서울 근교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틀에 손을 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부엌에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늘따라 매화가 참 예쁘네. 이지연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준호랑 서연이 언제 한번 같이 보자고 해볼까? 요즘 아이들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민우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강준호와 변호사가 된 딸 강서연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하지만 민우는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 다음 주말에 한번 연락해보자. 서연이가 새 사무실로 옮겼다고 하던데. 갑자기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부를 움켜쥐며 몸을 구부리자 이지연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민우는 의사의 심각한 표정 앞에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민우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민우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쳤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생명의 방정식은 풀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지연의 떨리는 손이 민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민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알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강준호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의사인 아들답게 전문적인 용어들을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민우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구나. 너희들 바쁜데 일부러 오게 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럴 때 와야지요. 강서연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 두 자녀는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고 올게요. 이지연이 말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우는 피로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자녀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던데.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눈을 뜨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게.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원주택이랑 서울 아파트, 그리고 은행 예금이 좀 있을 거야. 어머니가 혼자 남으시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 치료해봤자 얼마나 살겠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나 사실 이번에 옮긴 사무실도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내 사무실을 차릴까 싶어. 나도 병원 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일단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내가 법무사 친구한테 물어볼게.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지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병실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 원장님하고 직접 통화해 볼게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녀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민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르친 학생들은 수만 명인데 내 자식 둘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날 밤 민우는 병실에 홀로 남아 변호사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은 제자였지만 아들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치고 다닐 때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난 뒤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법학과에 진학했고 때마다 나를 찾아주는 제자였습니다. 태준아,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구나.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태준은 강민우의 병실에 앉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결심은 확고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구나. 태준은 스승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 전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던 자신을 붙잡아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은사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민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은 어떻게?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녀들의 대화를 들은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태준의 도움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매각하고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화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병원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고만 알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지금 집을 찾아오는데. 이지연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민우는 아직 아내에게도 자녀들의 대화를 들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민우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내가 평생 가르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도리야. 40년간 가르친 학생들은 수만 명인데 내 자식 둘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스승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 이번엔 내 아이들이 학생이야. 민우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출연하는 서류였습니다. 단, 재단 이사회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가족회의를 소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병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우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자녀들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지 못해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교단에 섰을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먼저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말해두겠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구나.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와 서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학재단 설립 인가증과 재산 정리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서울 아파트, 그리고 모든 예금을 정리했다. 뭐라고요?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나눈 자녀들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료해봤자 얼마나 살겠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해.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지연은 충격의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미안하오. 당신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상처받을까봐.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도 가르쳤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나 보구나. 준호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과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강민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민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이사회에 너희 이름도 넣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료다. 준호와 서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했던 상속 대신 수업료라는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르친 마지막 수업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너희가 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너희의 선택이다. 민우는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 누웠습니다.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얼굴엔 미안함과 아쉬움, 분노의 표정이 교차되었습니다. 강민우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이지연만이 남아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자녀들은 가족회의 이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연락해봤어요?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들도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배워야지. 그날 오후 김태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장학재단 첫 이사회 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내민 상자에는 민우가 평생 써온 일기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생님 댁을 정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선생님의 자녀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우는 천천히 일기장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의대에 합격했다.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내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보다 더 큰 기쁨이다.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기자 서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던 우리 딸이 이제 법조인이 된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내 딸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자녀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아,
준호와 서연에게 이 일기장을 전해주렴. 그리고 내일 병원에 와달라고 전해줘. 다음 날 준호와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여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밤새 읽으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자. 준호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우와 이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흐느끼며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지. 민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읽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저희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이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문이 닫히고 민우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 들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설명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요. 민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가장 소중한 학생들은 바로 너희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무엇을요, 아버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야.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너희와의 관계였어. 민우는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학재단의 운영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 준호는 의사로서 장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서연은 법률 자문을 맡아주면 좋겠구나. 준호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암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지연이 돌아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에. 민우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빛났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흐느끼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우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그의 병실에는 늘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번갈아가며 병원에 머물렀고 이지연은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악 들려드릴게요. 서연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민우가 평소 좋아하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구나. 이 곡은 내가 중학생 때 피아노로 연주했던 곡이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그날 너무 긴장해서 중간에 실수했지만 끝까지 멋지게 연주했잖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장학재단 첫 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의대생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했고 서연이가 법대생들을 추천했어요.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펼쳐 장학생들의 이름과 사연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 의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내 의학 서적을 물려주렴. 민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밤 민우는 이지연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야. 내가 떠난 후에 아이들에게 줘. 이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민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당신과 아이들이었소. 더 바랄 것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민우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온 준호와 서연은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어요. 힘내세요. 민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귀를 가까이 대자 민우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르친 가장 소중한 학생들. 그것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지고 병실에는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준호와 서연도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민우가 남긴 노트를 자녀들에게 건넸습니다. 노트에는 민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너희가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봄이 깊어가는 5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원에 강민우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이지연과 준호, 서연은 앞줄에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연이 이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민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묘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장학증서 사본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첫 장학생들을 선발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됐습니다. 서연도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학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았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았어요. 이지연은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교단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주신 마지막 수업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어요. 고마워요. 세 달 후 준호의 병원 진료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우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중 한 명인 김민석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인턴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아들이신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준호는 민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영광은 나에게 있네. 자네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좋은 의사가 되길 바라네. 같은 날 서연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상속 문제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를 찾아갈 엄두도 못 내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수업을 실천할 수 있어서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지연은 민우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학교과서 사이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필체로 쓰여진 짧은 글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수업은 수학이 아니라 삶이었다. 내 아이들도 언젠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이지연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강민우 장학재단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고 이지연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즐겼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민우의 사진과 함께 그의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준호와 서연은 매주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수업료는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물려주셨습니다. 이지연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료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은 죽음을 앞두고 가르쳐 주셨단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창밖으로 새싹이 돋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